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양력 2월생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양력 2월생 그러면 명리학으로는 인월생 그러면 입춘 기준으로 해서 2월 4일이나 5일 정도의 입춘이 들거든요. 그때부터 인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타로 카드로 보는 것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운을 이제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인월생 그랬는데요. 보통 경자년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숙련된 어떠한 노력,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경자년인 건데요. 인월생에게 천간의 경금은 천간의 경금이 이렇게 극을 하죠. 예, 극을 한다라는 것은 격을 그겠다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냐면 격을 그겠다라는 것은 잠깐만요. 격은 대체적으로 즉 원령은 대체적으로 직업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직장이나 활동, 공간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격을 천간으로 극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경금이 왔다라는 거, 인월생한테 천간으로 경금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꾼이 생긴다거나 또는 격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사주에서 병화가 있다거나 또는 수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격을 구제했으니 오히려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사주가 신약했을 때 경금이 또는 사주가 경금을 좋게 썼을 때나 이제 직장 내에서의 승진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없으면 격이라고 하는 직업성 또는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인월은 봄을 얘기를 하잖아요. 초봄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2월이니까 양력 2월 같은 경우에 경금은 칼바람을 뜻해요.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꽃샘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월생에게 2월생에게 경금은 위축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화가 있다면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 경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로 자수는 인목과 자수는 크게 작용력, 반발력이 없어요. 다만 자수가 인목을 생하는 것은 인중의 병화를 다치지 않기 때문에 수생목이 목생화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생목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니 인중의 병화를 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또는 앞으로 필요한 것 잘 갖출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이제 자수가 인목을 봤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축인 이렇게 되었는데 자에서 축을 건너뛰고 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축토가 허자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주에서 술토, 진토, 미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작용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 자인 하면서 축토가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뭐 연지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의 묘를 옮긴다거나 파묘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일과 시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축토가 와서 건드니까 형살, 충살 이런 걸로 인해서 술 중에 정화, 신금 그리고 진 중에 개수
그리고 을목 이런 게 닫힐 수 있고요. 미중에 정화, 을목이 닫힐 수 있는데 인월이기 때문에 을목이 닫히는 것은 크게 닫히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정화가 닫히는 것 또는 신금이 닫히는 것은 조금 크게 닫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술 중에 신금이 경금으로 투간되는 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술 중에 신금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토가 여기 있거나 그랬으면 인중의 병화랑 인중 병화와 술중 신금이 합하고 있던 것이 천간으로 경금하고 나왔으니 이게 이제 암합은 몰래 합했어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것이 남들 몰래 하던 금이 경금으로 드러났으니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술 합하고 있는데 자수가 왔을 경우에 자인 하면서 축토가 허자로 와서 술토를 때리니까 이 술 중에 신금이 드러나서 공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이 식상이나 관이나 재성이라면 이게 이제 드러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들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월생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근데 사주에 공교롭게도 술토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신하고 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오행의 상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임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 또는 해수가 임목을 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친적인 부분이나 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생이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큰 탈이 없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수가 임목을 생하는 것 육친적으로는 음이 양을 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음이 음을 생하고 양이 양을 생합니다. 이게 그 생의 법칙에 있어서 이렇게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는 것은 적당히 생할 줄 알아요. 무슨 의미냐면 그 일간이 식신을 생했을 때 일간의 영양을 보고 식신이 생해지는 거라면 일간이 상관을 생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서 라고 얘기를 해서 흔한 비유로 식신은 헌혈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사고 나서 피나는 거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음을 생하고 양이 양을 생하는 것은 헌혈하는 것처럼 적당히 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생하는 건데 지금 자수가 임목을 생하는 것처럼 음이 양을 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순조롭게 일이 풀려서 그 목의 기운이 화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 도박에 손댄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적정선을 넘어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행인 것은 금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일이 정말 너무 잘 풀린다 싶을 때 경계를 한 번쯤, 즉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줘야 하는 것이 2월생의 운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간을 제외하고 경금과 자수가 인목에 작용하는 것만 가지고 2월생의 운세를 한번 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올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인월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인월생한테는 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월생 운세 이렇게 보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타로 카드로 이제 또 운세를 한번 보죠. 보통 이제 타로 카드의 첫 번째 위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펜타클 4번 나왔거든요. 펜타클 4번은 3번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3번은 안정을 뜻하거든요. 근데 4번이 됐으니까 안정에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에서도 보면 발로 동전을 깔고 앉아 있고 머리 위에도 이고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 다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상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물운에 있어서도 펜타클 페이지, 즉 이제 소년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작은 즐거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재물 수단 이외에 하나를 더 보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1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상태.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투자해볼까? 아까 그 인월생 자수를 만난 인월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이 지나치게 잘 돼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타로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설명할 건데 악마 카드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월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위치는 형제간의 우애 또는 가십거리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드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휴식을 뜻해요. 그러면 조용한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좀 없다거나 또는 대화가 조금 안 통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진도가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나간다가 아니라 쉰다, 멈춰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제 간에 소통이 좀 안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경자년은. 그래서 형제 간에 좀 우애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정운 또는 부동산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번째 카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팡이 7번은 이것저것 찔러오는 일이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이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는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지팡이 9번 카드는 막연하게 힘들어서 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일을 어찌해야 할꼬 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부분은 글쎄요,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고민이 많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자니 뭔가 부족하고 또는 더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헤어지자니 아깝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정운, 가정운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질병면에 있어서는 소드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소드 2번 카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으니까 확실치 않은 뭔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병원을 가보십시오. 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탑 카드는 깨진다라는 의미이고요. 도전해서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상황은 나쁘지 않으나 상대방의 상황이 나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일탈을 꿈꿉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애정 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약간 뭐랄까요, 여기
일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삐져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애정적인 관계랑 연결해 보자면 내 배우자나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 일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거래처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래처가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굉장히 잘 살펴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카드인데요.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음 카드를 딱히 보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죽는다면 우울해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보다는 거래하는 사람 또는 나의 배우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재정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달 카드는 그럴싸하게 보여지다예요. 그러면 거래처가 돈은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9번, 이 9번째 카드에 이제 컵 10번 카드, 가정이 화목하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상태예요.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내 마음에 들 만큼 장밋빛 희망 또는 무지갯빛 희망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인월생이 자수를 만났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팡이 8번은 다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길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직을 한다거나 외국으로 파견을 나간다거나 출장을 나갈 일이 좀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관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승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승진을 한다면 자리를 옮기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구 자리인데요.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연 정리가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 인목을 보는 것, 인월생이 경금을 보는 것은, 경금은 숙살직이잖아요. 봄철에 이게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난 것에서 그 떡잎을 자르는 형상을 경금, 신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연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숨겨진 적에서 태양카드의 역방향입니다. 태양카드의 역방향은 뭐랄까요? 좀 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좀 어린 사람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지는 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끈떨어진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이제 막 그 한물 가기 시작한 윗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숨겨진 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겨진 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는 거고요. 총운에 있어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악마 카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빠져들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또는 유혹 이런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혹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빠져있는 자신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박, 유흥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인월생인데요. 이제 명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타로 카드로도 마찬가지로 인월생한테는 좀 좋게 나왔네요. 그래서 참 부러운 인월생입니다. 자, 이걸로 인월생의 2020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